자, 이제 평행이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대칭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동. 대칭이동도 이제 점의 이동하고 이제 도형의 이동이 있는데 이건 다행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점이 이동하는 그런 규칙과 도형이 이동하는 그런 일련의 규칙. 도형이 이동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변하는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변하는 형태가 동일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에서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이 대칭이동은 쉬워지는 거죠.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동. 일단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일단 기본 대칭. 알겠죠? 기본 대칭이 있고 일반적인 대칭. 이게 나눠져요. 기본 대칭과 일반적인 대칭 상태가 물론 점의 대칭, 도형의 대칭을 다 각각 있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기본적인 대칭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일반적인 대칭 관계가 있다. 먼저 기본적인 대칭 관계를 한번 따져 봅시다. 그 중에서도 점, 알겠죠? 자, 이 정도 그릴까요? 이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자, 볼까요? Y축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여기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점을 하나 찍을 건데 점을 찍습니다. 점. 여기 점을 하나 찍을게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요. 점이니까. 괜찮죠? 자, 이걸 지금부터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기본 대칭이잖아요. 가장 기본 대칭. 그래서 기본적인 대칭. 즉, 일단 X축에 대해서 선대칭. 이런 식으로 반대로 넘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Y축에 대한 역시 선대칭.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 있죠. 이 원점에 대한 점대칭. 그래서 X축, Y축, 원점. 그래서 그걸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대칭이라고 보고 기본 대칭이라고 부르죠.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하면 실제로 변화되는 게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이가 똑같이. 당연히 수직.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어찌 될 것이냐? 단순하죠? 자,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X좌표는 어때요? 변화가 없죠. X좌표는 그대로. 그치? X좌표는 그대로고 반대로 뭐가 바뀌냐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X, Y였다면 X, Y라고 바뀌죠. X축 대칭인데 잘 보세요. X축 기준 대칭인데 뭐가 바뀐다? Y 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됐죠? X축 대칭 반대로 Y 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됐죠?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X축의 대칭을 시키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그래서 쭉 그어서 동일한 길이를 갖고 수직이게 그래서 넘어갔다. 여기 되는 거죠. 요점의 좌표는 방금 했던 거랑 반대로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리고 Y좌표는 옆으로 가니까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이 좌표가 자 마이너스 X, Y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지금 Y축의 대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X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됐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이죠. 여기서 이 점을 기준 저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죠. 원점 대칭을 시켜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하나 그어서 같은 길이가 되게끔 잡아주고 얘를 일로 넘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보면 알겠지만 X값도 반대, Y값도 반대 이렇게 되죠. X값 반대, Y값 반대. 그래서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마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X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어 Y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련의 이제 대칭 이동은 그 값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부호 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X축 대칭이면 Y축, Y값 반대, Y축 대칭이면 X값 반대, 부호가 그리고 원점 대칭이 둘 다 바뀐다. 이렇게 대칭 관계가 변한다. 점은 이렇게 바뀝니다. 간단하죠. 점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게 점이니까 일단 이렇게 바뀌는 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도형을 한번 볼까요? 도형. 요거는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요 일련의 상황이 다 이제 이해가 가죠. 다음 상황까지. 자, 이것도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축, 그쵸? X축. 그 다음에 Y축. 됐죠? Y축. 이렇게. 도형을 그릴 건데 어떤 도형으로 할까? 뭐 원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직선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가장 흔한 게 포물선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점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뭐 얘가 꼭 꼭지점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대표로 잡는 거죠. 요 점을 x, y 이렇게 할게요. x, y라고 하고 그렇게 얘를 나타내는 그 점들의 관계식, 즉 이 녀석의 방정식을 표현을 구체적으로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일반적인 모양 배웠잖아요. 이렇게 쓸게요. x랑 y의 관계식인데 이렇게 x랑 y가 들어있는 어떤 관계식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이걸 일단 아까랑 순서 똑같이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다 알겠지만 그래프가 당연히 어떻게 그려져요?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돼.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대칭 이동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이렇게. 그죠? 아, 여기는 그냥 넘어갔다고 합시다. 긴데 여기 짧네. 넘어가서 이런 점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얘랑 일단 구별하기 위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녀석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즉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아까랑 평행이동할 때랑 똑같이 한번 볼게요. 요 점이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그렇다면 요 x 프라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요 x 값과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죠. x 값은 그냥 x 프라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면에 y 값은 부호가 이 녀석이 y였으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y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은 그대로 똑같고 얘는 y가 마이너스 y로 변한 값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x가 x 프라임, 마이너스 y가 y 프라임 이렇게 관계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xy의 관계가 이거였잖아요. 이거였잖아요. 어찌됐건.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x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죠. x 프라임. 그러면 기존에 있던 x자리 대신해서 뭐가 들어간다? x 프라임이 들어가고 이렇게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y가 y 프라임이니까 이 y자리 대신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기면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 프라임을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 xy의 관계가 이러했는데 그런 xy가 이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는 이런 식의 관계를 갖게 되니까 드디어 x 프라임, y 프라임의 관계식을 만들었을 때 이런 관계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 녀석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이 녀석의 방정식. 그런데 그렇게 구분해서 완성되고 나면 굳이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보기 편하게 x, y로 그냥 바꿔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얘의 방정식의 이제 최종적인 모양은 이렇게 나온 녀석의 프라임 대신에 그냥 x, y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x, y의 관계식이 이런 식의 x, y의 관계식으로 바뀌더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x는 그대로 유지되죠. 이렇게. 그런데 기존에 있던 y는 대신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y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x랑 y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구체적인 식이 보였을 때 이 식은 상대적으로 그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모양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 식의 y값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넣어서 식을 만들면 얘랑 얘의 관계처럼 x축의 대칭인 관계가 생길 것이다. 우리가 아까 점도 y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점도. 근데 도형도 그 y자리에 마이너스 y가
대신 대입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호관계가 동일한 거죠. 점이 바뀌는 변화와 도형의 식이 바뀌는 변화가 동일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1년에 이런 상황이 다 발생해요. 다 발생.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걸 한번 해보면, 자, 이것도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넘어왔겠죠. 넘어와서 그래프가 여기 있던 점이 일로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도형에서. 됐죠? 그러면 역시 얘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일단 붙여놓고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상황,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서 이 녀석, 즉 x 프라임, y 프라임의 관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x가 일로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x 값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관계식이 어찌 되냐? 여기다 쓸까요? 기존에 있던 x, y는 0이라는 얘가 의미하는 건 얘의 관계죠. 이 관계에서 변화가 되기를 어떻게 변할 것이냐. 여기서 x가 부호가 바뀌어서 x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x 프라임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이 y의 값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y는 그냥 y 프라임이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x랑 y로 되어 있는 이 관계를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로 바꿔줘야 되는데 관계가 이러하니 x는 정리해서 마이너스 넘기면 마이너스 x 프라임 되는 거고 y야 뭐 그대로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f식 안에 마이너스 x 프라임 들어가죠. y식 안에 뭐 들어가요? y 프라임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보이나요? 요 녀석 손만 보이네요. 요 녀석이 바로 뭐냐면 얘의 방정식. 그런데 굳이 이제 프라임을 쓸 필요는 없이 그냥 x랑 y의 관계식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프라임 제외하고 이 식을 표현하면 f-x, y는 0이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기존에 있던 x랑 y가 마이너스 x, y로 바뀐 거니까 마치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는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점이 변하는 상황이랑 동일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을 따르면 얘가 원점 대칭이 됐을 때 생겨나는 모양, 이 모양이겠죠. 이렇게 넘어가겠죠. 얘 방정식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점의 대칭과 똑같이 x-x, y-y는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점의 대칭과 도형의 대칭이 겉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동일하게. 단지 이제 점 같은 경우는 좌표의 부호 자체를 바꾸는 상황인 거고 도형 같은 경우는 모양은 내가 이렇게 잡아뒀지만 실제로 식이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헷갈리시니까 y는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뭐 3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겠죠. 물론 는 0 형태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거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형태를 저 식은 의미를 하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된 상태일 텐데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과연 이 식은 얘에 비해서 어찌 될 거냐? 여기서 의미하는 여기서 의미하는 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즉 여기는 이 식에다가 3이 아니야 2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y를 넣으세요. 즉 여기 있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어차피 이거 넣어봤자 제곱이라서 상관없죠. y 자리에다가 나머지 똑같이 플러스 3 요렇게 그쵸? 요렇게 만들어준 그 식이 바로 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식에 있던 x랑 y 자리에다가 그 변화에 똑같은 값을 대신 대입해서 만든 게 바로 방정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결론은 점의 대칭 이동 상황이나 도형의 대칭 상황이나 똑같다. 굳이 헷갈릴 필요 없다. 그리고 엄밀한 변화는 이걸 따라가더라. 정리 꼭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 대칭인데 기본 대칭이 하나가 더 남았어요.
바로 뭐냐면 y는 x의 대칭. 칠판 지우고 그것도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대칭이동. 기본 대칭 마지막 남은 겁니다. 일반적인 대칭이 또 남았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일단 점의 대칭부터 갈 텐데 한번 점을 찍어 봅시다. 됐죠? 여기를 x, y라고 할게요. 됐죠? x, y. 자, y는 x가 이렇게 생긴 게 y는 x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y는 x 직선. 그러니까 여기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넘기겠다. 알겠죠? 이렇게 대칭이동. 넘겨보면 이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뒤집으면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길이만큼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같습니다. 넘어가는 게. 그리고 이렇게 됐던 상황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되죠. 상황. 여기도 이제 보조선 하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있던 점이 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x좌표와 y좌표, x가 이만큼이었는데 그게 이 녀석의 y좌표, 그리고 y좌표가 이만큼이었는데 그게 이 녀석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의 상황이 기존의 이 x가 그죠? y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의 y가 x좌표 이렇게 됩니다. 즉 x좌표랑 y좌표가 어찌 된다?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 xy의 대칭은 얘네 둘이 바뀌어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이 x값, 즉 여기 있는 x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오른쪽의 거리가 넘어가니까 위로, 즉 y축의 거리가 되는 거고, 기존의 이 높이 y값,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x좌표.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xy 좌표가 교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은. 오케이? 넘어가 볼까요? 도형도 한번 봐야죠. 귀찮지만, 왜냐면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대칭 관계를 좀 쉽게 넘어가려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이차함수 하나 그릴까요? 여기다 하나 그릴까요? 자, 여기 이런 이차함수가 있다. 됐죠? 그럼 y는 x. 이게 y는 x죠. 그럼 이 녀석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던 녀석이 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면 조금 잘 보이려나요? 이렇게 되죠.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이 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만약에 이 점, 원래 있던 점을 x, y라 하고 이 x랑 y, 즉 얘를 구성하는, 요걸 구성하는 그 방정식을 f, x, y는 0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얘가 이렇게 넘어간 이 지점, 그거를 x', y''으로 잡죠. 이거를. 잡죠. 그리고 이 대칭이동된 요 그래프의 방정식은 얘랑 얘로 만들어져 있는 관계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넘길 건데 이 녀석의 방정식이 이러하고 그 위의 점이 이거라면 얘가 넘어갔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 했을 때 이 녀석으로 구성된 이 점들을 의미하는 방정식을 구한 게 바로 이 녀석의 방정식이 된다. 자, 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반대로 바뀌어서 X'은, 이 녀석의 X'은 얘가 XY의 자리가 바뀌겠죠. 얘가 Y로 얘가 X가 되면서 저렇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X'이라는 것은 얘 입장에 Y가 될 것이고 저 Y'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의 X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X랑 Y랑 반대로 바뀌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관계식이었던 x, y는 0이라는 이 관계가 변형이 되기를 어떻게 변형되느냐? 여기 있던 x 대신에는 y' 집어넣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던 y 자리 대신에는 x'을 집어넣죠. 그러다 보니까 이 x'과 y'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굳이 이걸 프라임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 그냥 x랑 y로 쓰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의 식이 f, y, x,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녀석의 관계가 이렇게 바뀐다. 얘가 이렇게 바뀐다. 여기 보면 x, y가 뒤집혔죠. 이 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 식에다가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라?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라? x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랑 바꿨던 것처럼 이 식에서도 x자리 대신에 y, x 대신에 y로 다 바꿔보라는 얘기죠. 얘도 y도 y 대신에 x 바꿔서 만들어주면 된다. 예를 들면 이 녀석의 관계식이 가령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으로 표현이 만약에 됐었다면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 이 녀석의 식은 어찌 되냐?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이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식을 만들어 보면 얘가 y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여기에는 이제 x가 들어가니까 x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놈이 이 녀석이었다면 이거에 x, y가 바뀌어서 만들어진 이 녀석이 바로 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관계가.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점에 이동하는 상황이 그래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x축, y축 원점 그리고 y는 x 직선에 대해서 점대칭 혹은 도형의 대칭 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점의 대칭 이동하고 도형의 대칭 이동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없다. 단지 이제 차이점이라면 점은 그냥 좌표 자체를 바꾸시면 되는 거고 도형은 그 식에서 기존의 x 자리 혹은 그 전에 y 자리에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변화되는 새로운 문자를 대입해서 변화시켜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보이네요. 그렇죠? 수학상 끝이 보입니다. 자, 일반적인 대칭에 대해서 칠판 지우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대칭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과가 일종의 공식처럼 얻어져요. 그래서 좀 외우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먼저겠죠. 자, 일반적인 대칭이동 그중 첫 번째 우리가 방금 x축, y축, 원점 그리고 y는 x 이렇게 너무나 고정되어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동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대칭이 기준되는 그 선이나 어떤 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일반적 대칭이동 제목을 점의 이동을 보여드리고 이어서 도형의 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점과 도형. 그래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다르면 어떻게 다르고 같으면 어떻게 같은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자, x축, y축.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건데 대칭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x축과 평행한 선 하나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잡을까요? 이렇게 이 녀석의 이름을 y는 b라고 하겠습니다. y는 b라고 할게요. 이 선. 이 선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아래쪽에 점이 하나 있었다. 이거는 x, y라고 잡을게요. 이동시킬 대상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을 여기 기준 대칭 이동시키는 거죠. 선대칭. 알겠죠? 이 점을 y는 b 기준 대칭 이동.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여기 직각 반대쪽에 넘어가서 여기가 되는 거죠. 길이는 당연히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좌표는 어찌 표현이 될 것인가? 자, x좌표 변하지가 않죠.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x, y의 x좌표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y좌표가 뭔가 변화했을 텐데 y좌표의 변화가 어찌 되냐? 이 점과 이 y, 요 점과 요 y의 정 가운데가 b가 되는 거죠. 그죠? 정 가운데 b.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더해서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그 중점이 b가 떨어지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해서 반으로 나눴을 때 b가 된다. 이거는 얘네들이 더해서 2b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되느냐? 2b 마이너스 y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거랑 더해서, 그죠? 더해서 2로 나눈, 즉 중점이 b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이너스 y 있어야 되겠죠. 더해서 없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2b. 그래야 2로 나눴을 때 b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점이 결과적으로 x, 2b-y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좌표가. 됐죠?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뭐 외우기보다는 얘랑 y는 b라는 어떤 식에 대해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당연히 x좌표는 변화가 없고 y좌표가 변할 텐데 얘네 둘의 중점이 뭐가 돼야 된다? b가 돼야 된다. 그 관계를 이용해서 x, y의 점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도형을 한번 움직여 볼 건데 이제 도형은 약간 상황이 달라 보이죠? 봅시다. 자, 밑에 있었던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은 y는 b라고 동일한 상황으로 설정을 할게요. 여기 있던 2차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점. 꼭 꼭지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의에 있던 어떤 점의 상황을 x, y.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x, y의 관계식을 f, x, y는 0이라 만들어 놓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녀석, 이거를 대표하는 점을 x, y, 그리고 그 관계식을 요거라고 해서 이걸 일단 뒤집어 보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있던 점이 올라가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찍힐 텐데, 그렇죠? 이건 아까 이제 점의 이동을 우리가 관찰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얘를 대표하는 이 녀석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의 방정식은 이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방정식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거랑. 자,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x, y의 관계가 이러했다. 그런데 이제 x, y라는 그 상황이 이런 식으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바뀌니까 얘네 둘의 관계가 어찌 될 것이냐? 일단 얘는 그대로. 그래서 x 프라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x가 그대로가 됐다. 이렇게 됐었고. 대신 y 프라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얘네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이 b여야 되기 때문에 이 y 프라임의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야 되죠. 얘가 2b 마이너스 y여야 둘이 더했을 때 y 없어지면서 2b 남고 반으로 나눴을 때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식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 녀석은 잘 보세요. 이 녀석은 그냥 x 대신에 x 프라임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x 대신에 x 프라임 대입하면 되는 건데 이건 정리가 좀 필요하죠. 정리가. 그런데 이쪽에 y 프라임하고 이쪽에 y랑 어차피 부호가 이렇게 반대니까 이게 뒤집잖아요. 즉 우리 입장에서는 y는으로 다시 정리를 해도 모양이 그렇죠? 마치 그냥 y 프라임과 y가 이게 서로 바뀐 마이너스 여전히 오른쪽에 있고 y는 y 프라임이 바뀐 이런 모양이 어차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 이렇게 정리된 녀석은 여기다 넣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x는 그러니까 x 프라임으로 바뀌는 거고 y 대신에 이제 얘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y 프라임.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기존에 있던 x랑 y의 관계를 이용해서 x 프라임이 들어있고 y 프라임이 들어있는 걸로 바꿔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2b y 프라임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나선 다시 한번 말하지만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나 그냥 x랑 y의 관계로 쓰나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의 방정식을 쓸 때는 프라임 대신에 이제 x랑 y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야, 얘가 이게 바뀐 거죠. x 안 변해. y 변하는데 어떻게 바뀌냐? 2b-y로 바뀐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y가 변했던 그 점의 변화와 도형상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그 식에 있던 y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2b-y를 집어넣으시면 이 방정식을 y는 b에 대해서 대칭한 이 녀석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얘도 점이나 도형이나 일반적인 대칭처럼 똑같아진다. 자, 이해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y는 p 말고 이렇게 x축의 수직인 녀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y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x는 a, 그렇죠? x는 a 이렇게 잡을게요. x는 a. 점을 하나 잡아서 뭐 이쪽에 잡아도 되고 이쪽에 잡아도 뭐 아무렇게나 잡으시면 되죠. 여기다 하나 잡을까요? x, y라고 잡고 이 녀석을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렇죠?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이제 만들면 되는 것인데 어찌 만들어질 것이냐? 일단 x좌표가 바뀌죠.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가운데가 얘 넘어가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도 수직일 것이고 길이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얘랑의 중점이 a가 되도록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얘랑 얘의 중점이 a가 되게 하려면 이 녀석과 더해서 x 없어지면서 이 a로 떨어지게 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2a-x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야 더해서 2a 반으로 나누면 얘 이렇게 떨어지니까 y값은 변화가 없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x는 a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이동, 선대칭이동 이렇게 시키면 x가 기존에 있던 그 중앙의 2배에서 얘를 뺀 녀석 그리고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도형에다가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랑 똑같이. 자, x축, y축, 자, x, y 써줄까요? 됐죠? 그리고 나서 x는 a 선을 하나 그을게요. 이렇게 x는 a 왼쪽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그립시다. 노란색으로 그릴까요?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참수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점 하나를 잡겠습니다. 여기 꼭 꼭지점이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어쨌든 여기가 x, y로 이 모든 점을 대변할 것이고 그거의 관계식 이렇게 쓰겠다. 됐죠? 어쨌든 그러면 y는 x는 a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그래프 형태가 오른쪽에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를 대표하는 점을 만약에 내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 녀석의 관계식을 구한 게 바로 이 녀석의 이제 방정식이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이 방정식을 바꾸겠다.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기존의 x 프라임. 근데 이제 이 x 프라임은 얘네들의 중점이 a여야 되는 거니까 더해서 2로 나눈 게 a. 그래서 이 x 프라임은 2a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는 거죠. y는 안 바뀝니다. y 프라임은 그냥 그대로 y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x, y의 관계에다가 x는 y는으로 적용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위치를 좀 바꿔서 x는 2a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x, y의 관계를 x 프라임, y 프라임의 관계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다 쓰면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여기 2a 마이너스 x 프라임 콤마 y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y 자리 대신에 y 프라임, x 대신에 정리한 x 프라임씩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완성되는 그 순간 프라임은
떼고 XY의 관계로 써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이 안에서만 관계가 만들어진 거니까 관계식만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점이 이동했던 그 규칙과 마찬가지로 x라는 그 문자에 EA-x라는 문자를 대입하면 똑같은 상황으로 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일단은 x축의 평행한 선 하나랑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인 선 하나에 대한 선대칭 도형의 일반적인 모양을 좀 다뤄봤는데 두 개가 더 남았어요. 두 개가. 뭐가 남았느냐? 점, 그렇죠? 굳이 원점이 아니라 그냥 점이랑 그 다음에 선. 근데 선인데 지금 뭐 다룬 게 다 정확하게 이렇게 x축의 수직이거나 평행이니까 그런 거 말고 약간 비스듬하게 나가는 그런 선들이 있잖아요. 그 선에 대한 대칭이동. 그러니까 두 개를 마지막으로, 그렇죠? 일단 이 대칭이동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 지우겠습니다.